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스웜입니다. 스웜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오픈AI에서 공개한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탐구하는 교육용으로 공개한 프레임워크예요. 사실은 스웜에 대한 리뷰를 요청을 받았어요. 요즘에 멀티 에이전트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스웜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스웜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스웜 GitHub 리파지토리를 제가 포크를 떠가지고 번역을 해서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제 거 리파지토리에서 보셔도 되고요. 원문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본 리파지토리에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본 리파지토리에 가셔서 보시면 스타를 무려 13,000개 이상을 받은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스웜을 써보고 나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교육용 목적으로 공개된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컨트롤러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레딧에서는 스웜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본 유저들이 꽤나 많았는데, 보통은 비교 대상이 크루 AI랑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루 AI 같은 프레임워크가 바로 스웜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스웜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굉장히 쉽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프로덕션 레벨에서 서비스하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컨트롤러빌리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에 의존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랭그래프에 안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 스웜은 아마 관심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 스웜에 대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아직 랭그래프의 경험이 많지 않고 아직은 코드보다도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더 익숙하신 분들은 이 스웜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스웜이라는 것은 경량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여기서 경량이라는 말은 무거운 기능들을 배제를 하고 아주 가볍게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요. 사용 방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이 여기 문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에이전트들이 펑션 콜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의한 함수를 쉽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핸드오프라는 기능인데요. 이 핸드오프라는 기능은 하나의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로 전달, 즉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처리를 하다가 이거는 내 임무가 아니라 다른 어시스턴트의 임무야 라고 한다면 얘가 다른 에이전트한테 임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컨텍스트 베리어블이라는 좀 특별한 문맥을 기억할 수 있는 매개 변수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메시지들을 전달하다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컨텍스트 베리어블을 정의한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전달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들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원본 데이터 그 자체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를 컨텍스트 베리어블스에 넣어주고 에이전트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컨텍스트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베이직 튜토리얼을 만들어봤는데요. 요거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AI 키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이 키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턴스 생성을 해볼 건데요. 스웜이라는 걸 호출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 에이전트를 호출한 다음에 에이전트에 대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에이전트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에이전트는 여기에 넣어주는 프롬프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자세히 작성하는 게 어찌 보면 좋은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간단한 예제를 넣어봤는데요. 당신의 이름은 테디고 한국말을 하고 처음 대화의 시작은 안녕하세요와 당신의 이름을 말하는 걸로 시작해라. 이런 인스트럭션을 넣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안녕이라는 영어 문구를 넣어주면요. 얘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를 만드는 예제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오프 기능인데요. 핸드오프 기능이라는 것은 한 에이전트에서 다른 에이전트로 대화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이전트를 두 개를 만들어 봤어요. 하나는 잉글리시 에이전트라고 해서 영어만 말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어만 말할 수 있는 코리안 에이전트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에이전트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이 함수의 역할은
한 에이전트에서 다른 에이전트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 요 기능이 정말 재밌는데요. 우리가 에이전트를 만듦으로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커스텀한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전달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에서 검색하는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 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에이전트가 웹 검색이 필요한 시점에 내가 만들어 놓은 파이썬 함수를 호출을 해서 웹 검색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 콜링의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핸드오프라는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대신 똑같은 툴 스키마를 쓰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함수 생성을 한 다음에 똑같이 그냥 우리가 정의한 로직을 수행하게끔 하면 되는데 얘는 반환값이 다른 에이전트를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펑션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요. 핸드오프 기능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한글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전달은 잉글리시 에이전트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잉글리시 에이전트가 입력을 받겠죠. 근데 얘는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 에이전트예요. 그런데 이 잉글리시 에이전트에 transfer to Korean agent라는 함수를 우리가 할당을 해놨죠.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할을 보시면 Korean speaking agent로 트랜스퍼 해주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잉글리시 에이전트가 한글을 받으면 본인은 영어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글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한테 핸드오프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죠. 이걸 실행을 해서 에이전트들을 가지고 오고요. 다음으로는 밑에 있는 메시지를 실행을 해서 결과를 받아보겠습니다. 결과를 받아보시면은 한글로 잘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제대로 핸드오프가 일어나는지 보려면 우리가 펑션 콜링 스키마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펑션 콜링 스키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일련의 과정에서 도구 호출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transfer to Korean agent로 펑션 콜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펑션 콜링의 주체는 English agent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펑션 콜링이 일어났으니까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Korean agent로 전달이 됩니다. 즉 핸드오프가 일어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달받은 코리안 에이전트가 인사말에 대한 응답을 작성한 다음에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펑션 콜링의 내부 구조를 확인해 보면 핸드오프가 잘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텍스트 베리어블인데요. 컨텍스트 베리어블은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정의한 컨텍스트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사전에 정의한 변수를 활용하는 목적은 우리가 여러 에이전트로부터 메시지들을 전달을 하는데요.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입력해 놓은 컨텍스트 베리어블을 유지함에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에이전트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어요. 가령 제가 컨텍스트 베리어블에다가 네임과 잡과 컴퍼니를 넣어놨는데요. client.run을 한 다음에 에이전트에다가 전달을 해주고요. 동시에 컨텍스트 베리어블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달해주는 에이전트는 바로 여기 에이전트인데요. 이 에이전트 안에 보시면 instructions가 있고요. 이 instructions는 결국에는 이 함수죠. 그러면 이 함수 호출이 일어나서 instruction이 세팅이 되는데 이 함수 호출 안에 보면은 매개 변수로 컨텍스트 베리어블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베리어블 안에 제가 넣어놓은 키밸류 쌍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받아다가 퍼스널 인포메이션에 대한 세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간단한 인적 정보를 넣어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취급해야 될 데이터를 넣어준다 하면요. 컨텍스트 베리어블 안에 데이터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에 에이전트한테 세팅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입력해 놓은 정보를 바탕으로 잘 답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컨텍스트 베리어블을 홍길동으로 바꿔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라고 잘 바뀌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펑션 콜링이에요. 이 수험에서 가장 쉽게 만들어진 게 아마도 펑션 콜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수 스키마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성 대신에 파이썬 함수 형식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도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매개 변수를 받을 때 이렇게만 넣으면 보통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키마에다가 항상 이렇게 타입힌팅을 넣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get weather를 호출하게 되면은 날씨를 받아와서 날씨 정보를 반환을 해줘야겠지만 지금은 하드 코딩을 해서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get weather라는 함수에 docstring을 넣어줘 볼 건데요. 이렇게 get the weather of given location이라는 docstring을 넣어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수를 작성해 주실 때 기억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각 매개 변수마다 타입힌팅을 반드시 기록해 주는 것과 두 번째, 독스트링의 내용을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히 적어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에이전트가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될 건데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의 이름, 매개 변수의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독스트링을 보고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날씨를 조회하려고 할 때 get weather라는 함수를 줬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 활용하느냐, 그 활용하는 시점을 고려를 할 때 이 함수의 이름과 독스트링을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스트링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에이전트가 함수 호출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호출할 때는 반드시 함수에 독스트링을 자세히 적어주고 이 함수는 언제 호출하면 되는지 자세히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만 입력을 해보고요. 서울의 날씨는 어때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면은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드코딩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20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얘도 펑션 콜링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서 리스폰스의 메시지 트리를 실행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부분에 보시면은 getWeather라는 함수가 펑션 콜링으로 일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샌더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에이전트가 호출했다라는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getWeather를 실질적으로 호출을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요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하드코딩해서 넣어놨던 답변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받은 답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답변을 생성해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펑션 콜링을 할 때에는 보통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 즉 도구라는 것을 이제 호출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호출된 결과가 담겨 있고 마지막으로 호출된 결과를 참고를 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내용,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화 루프인데요. 대화 루프에서는 이렇게 while문을 열어가지고 메시지에다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가하면서 이 에이전트와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싱글 에이전트를 넣어놨는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별다른 인스트럭션은 없고요. 그냥 helpful agent라는 내용만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실행하면은 요 상단에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안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안녕이라고 하면은 에이전트가 바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서울입니다. 이렇게 잘 답변을 하죠. 그리고 메시지를 누적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멀티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이전의 답변을 영어로 요청하면 제 영어로 잘 답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대화를 끝날 때에는 by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요. 여러 개 만든 에이전트의 시작점을 client.run 안에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에이전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러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이직 튜토리얼은 에이전트의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제가 이번에 만들어 본 데모 프로젝트는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만들어 볼 프로젝트는 보고서 작성 에이전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그러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 구성은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만들어 본 거죠.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휴먼이 있고 휴먼이 보고서의 주제에 대해서 작업 할당을 슈퍼바이저한테 합니다. 이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한마디로 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슈퍼바이저가 조사가 필요하면은 리서치 에이전트한테 조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리서치 에이전트는 웹 검색 도구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토픽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슈퍼바이저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슈퍼바이저는 다시 보고받은 내용을 휴먼이랑 소통을 하게 되고요. 휴먼이 좀 더 조사를 해줘 라고 하면은 다른 내용으로 또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라이터한테 요청을 해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이 보고서가 다 작성이 되면 다시 또 슈퍼바이저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휴먼이랑 협력을 해서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될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휴먼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요청하고 싶다 하면은 크리틱 에이전트한테 전달을 해서 개선할 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반영해서 결과물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은 품질의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내용을 보면은 대단한 내용은 없고요. 먼저 웹 검색을 하는 도구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라우팅을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에이전트를 4개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슈퍼바이저가 있고 리서처가 있고 라이터가 있고 크리틱이 있는데요. 슈퍼바이저는 리서처와 라이터와 크리틱한테 핸즈오프 할 수 있는 펑션스를 달아줬고요. 리서처는 조사를 할 때 활용할 설치온 웹이라는 도구를 썼고요. 이 설치온 웹이라는 도구를 호출하게 되면은 태블릿 설치 도구를 활용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게 됩니다. 검색 결과를 반환을 받아서 그 결과물을 종합을 하고 완료가 됐으면 다시 슈퍼바이저한테 넘겨주는 거고요. 라이터 에이전트는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작성이 완료된 보고서를 슈퍼바이저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틱 에이전트는 개선점을 도출한 다음에 도출한 내용을 작성을 하고 다시 또 슈퍼바이저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트림밋으로 간단하게 데모를 준비해 봤는데요. 스트리밍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 처리를 해놨고요. 클라이언트 런을 해서 슈퍼바이저로부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림릿 서버를 열어서 한번 실행해 볼 건데요. 먼저 포에트리를 활성화해서 가상 환경으로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릿 런의 main.py 실행을 해서 환경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작성 에이전트가 활성화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보고서 작성을 한번 요청을 해볼 건데,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서 작성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GPT는 2024년도 가장 최근의 일에 대한 내용을 모를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인터넷 검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강 작가의 최근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봐라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슈퍼바이저가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요,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리서치 에이전트로 이전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 내용이 슈퍼바이저가 받아서 이제 리서치한테 위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검색하도록 진행하라고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transfer to researcher한테 위임을 한 다음에 search on web을 호출해서 웹 검색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웹 검색을 수행할 때 슈퍼바이저가 조사할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웹 검색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수집해서 보여줍니다. 웹 검색을 한 결과에 보시면요, 현재 얘가 서치 쿼리에 넣었을 때는 얘가 추정한 날짜는 2023년도라고 생각이 해서 서치 쿼리를 이렇게 날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 결과에는 한강 작가는 2024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검색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요, 다시 슈퍼바이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검색된 결과를 다시 슈퍼바이저가 받았으니까 이 슈퍼바이저가 보고서 작성을 요청할지 아니면 재검색을 수행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라이팅 에이전트한테 전달을 해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라고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보고서를 작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됐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면 될지 저한테 확인하는 작업을 받는 건데, 제가 슈퍼바이저 프롬프트에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달라라고 넣어놨더니 이렇게 확인을 잘 해주더라고요. 좋아, 보고서를 작성해 라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transfer to writer한테 전달을 해서 이렇게 개요를 잡고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강 작가의 최근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보고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됐고요. 다시 슈퍼바이저한테 작성된 내용이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틱 에이전트한테 전달을 해서 개선점을 한번 도출해달라는 부탁을 해볼게요. 크리틱 에이전트한테 전달해서 개선할 부분을 수정해줘. 자, 그러면 크리틱 에이전트한테 전달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진행해. 가끔 가다가 바로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리더라고요. 개선해.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이렇게 개선 방향을 도출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선 방안을 얘가 도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개선된 결과물을 이렇게 작성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결론까지 잘 작성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에 보니까 확인을 해봤더니 수상한 일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자를 다시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해볼 건데요. 이 요청을 리서치 에이전트한테 아무래도 요청을 해야겠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날짜를 검색해서 조사해. 자, 이런 명령어를 한번 내려봤더니 얘가 바로 리서처한테 전달을 해서요, Search on Web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이런 식으로 10월 10일 날 발표가 됐다라는 내용을 결국엔 찾아왔네요. 자,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이제 라이터한테 얘기를 해서요, 이 발표된 일자를 보고서에 추가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볼게요. 노벨 문학상의 발표 날짜를 보고서에 추가해. 자, 그래서 이 날짜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핑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보고서의 내용을 확장해 라는 내용을 전달을 하면요, 얘가 알아서 또 내용을 확장을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보고서도 작성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출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어떻게 보면은 신뢰성이 좀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명령어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출처를 표기해야 해. 중요 정보들에 대한 출처를 조사해. 그러면 리서처한테 전달을 해서요, 이 관련된 출처들을 표기하기 위한 웹 검색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 검색을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검색할지도 명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검색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을 해줬고요. 자,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에서의 출처 표기 방식을 반영해서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알려주네요. 그럼 출처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강된 보고서를 얘가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데요. 제가 보니까 라이터한테 넘겨주지 않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슈퍼바이저 단에서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라이팅 에이전트한테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작성해. 그러면 라이터한테 이렇게 전달을 한 다음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라이팅 에이전트가 작성한 결과물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이 내용을 크리틱 에이전트에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검토해. 자, 이렇게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어떤 내용들을 좀 개선하면 좋을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개선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개선된 버전을 또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고서가 좀 장황하게 나오면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확장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그럴싸한 보고서 형식으로 쭉 작성해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됩니다. 보고서 중간에 표를 추가해.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중간마다 이렇게 표 형식을 추가해 주는데요. 지금 HTML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좀 깨지죠. 이런 경우에는 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추가해 라고 요청하면은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보고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내가 부족한 내용을 조사하고 반영하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들을 멀티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픈AI에서 발표한 스웜이라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요. 데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